자, 안녕하세요. 스포츠 지도사, 운동역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이제 쌈박하게 진행하는 이제 신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 연도까지 기출문제를 좀 더 쉽고,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역학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만 이해가 되면, 특히 이제 개념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면은 사실상 쉽게 또 정복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포츠 지도를 할 때 어찌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이 효율적으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동역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점수를 일단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만 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개념만 확실하게 이해하면 항상 모든 연도가 유사한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문제 풀기가 오히려 다른 과목보다 훨씬 쉽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이 과목도 우리가 언제 얼마든지 쉽게 정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2015년도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연도 항상 이제 1번 문제라든가 기본적으로 이제 5번 문제 안에는 운동역학의 목적이라든가 내용,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게 이제 운동역학이 왜 필요하냐라 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잘못 설명된 것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이제 공부, 즉 학습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다. 왜냐면은 잘못 설명한 거 하나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다 올바르게 설명이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학습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가 좋다는 거죠. 자, 스포츠 지도자는 운동역학적 지식을 토대로 해서 운동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역학적 지식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피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운동에 관한 기술 같은 거를 지도를 할 때 학습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스포츠 과학자는 운동 역학적 지식을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스포츠 지도자와 협력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포츠 과학자는 이제 운동 역학에 대한 지식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현장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또 운동을 지도하시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과의 어떤 협력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제 그 적용,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게 되겠죠. 자, 다 같은 경우는 스포츠 과학자는 운동역학적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여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 사실 나하고 다가 비슷한 내용이죠. 비슷한 내용으로 기본적으로 역학적인 이론이 있을 때 이거를 현장에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라본 같은 경우는 선수들을 지도할 때 운동역학적 지식은 풍부한 운동 경험, 관찰 능력. 자, 요 뒤에 있는 문구가 좀 안 좋죠? 보다 항상 우위에 있다. 자, 기본적으로 선수들을 지도할 때 운동역학적 지식이 필요하죠. 나와 다번 같은 경우 필요하고 가번 같은 경우도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는 하지만 항상 우위에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에서 오랫동안 기본적으로 운동했던 어떤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관찰하는 능력들이 과학적인 지식보다도 훨씬 우위에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항상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위에 있다라고 명제화 시키듯이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거는 이제 라본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역학적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현장에 가서 오랫동안 선수들을 지도했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찰 능력이라든가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기술적인 지식이 오히려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항상 위에 있다, 이 표현이 좀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스케이팅의 클랩 스케이트라든가 장대 높이 뛰기, 우리 장대 있죠, 장대. 장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 섬유질 장대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탁구 라켓을 보면은 이제 그 라바를 이제 이질 라바라고 합니다. 그 이제 겉에 부분이죠. 이질 라바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운동역학의 연구 내용 분야가 뭐냐.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는 이 클럽 스케이트라든가 뭐 장대, 이질 라바들은 다
일종의 어떤 장비들이잖아요. 도구라고도 할 수 있고 기구라고도 할 수 있죠. 거기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어떤 경기력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죠.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이제 트레이닝 방법론이라든가 운동생리학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좀 관점이 좀 있는 거고, 기술의 분석은 아니죠. 지금 이제 기술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운동의 도구, 기구들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자, 운동기구의 평가 및 개발에 관련된 연구 내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분석 방법이라든가 자료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일단 이런 장비들, 기구들이죠. 어떤 운동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서 그 기구나 장비들이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운동기구의 평가 및 개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근대 운동역학의 기초가 되는 세 가지의 운동 법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관성의 법칙이라든가 가속도의 법칙이라든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발표한 학자가 누구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라든가 중학교 때 물리라는 걸 한번 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 그 물리에서 보면은 이제 운동에 관련된, 즉 힘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관성의 법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물체나 인체가 원래 아무런 외력이 작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있으려는 성질이 있고,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계속적으로 운동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관성심이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원칙을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 발표한 학자가 누구냐? 너무나 유명하죠. 그렇죠? 뉴턴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운동역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거나 발표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문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역학의 뭐 아버지다라는 얘기도 하고, 키네시올로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를 탄생할 때 그때 어떤 선구적인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인체의 어떤 균형이라든가 어떤 근육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어떤 그 인체 중심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갈릴레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이제 부력의 어떤 원리를 발견해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이런 학자들도 근대 역학의 어떤 운동 역학의 어떤 기초가 되는 어떤 이론들을,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등장을 한 거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동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학자는 이제 뉴턴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원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힘에 관련돼서 나올 때는 이제 뉴턴이라는 학자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떤 단위, 어떤 힘에 관련된 어떤 단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 뉴턴의 N자를 써서 그 힘의 단위를 나타내서 그런 표기법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발표학자는 이제 뉴턴이 되겠습니다.